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들의 주가가 크게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애플과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빅테크로 자금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밀렸나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력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드웨어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자극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바로 중국의 메모리 기업이죠. 이 창신 메모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BR을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2.2배, SK하이닉스가 3.7배,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을 3배 정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5.7배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론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간밤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하루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간밤 미증시의 영향이 좀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이 장중 한때 6%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좀 급등으로 출발을 했던 이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전반적으로 어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주저앉고 빅테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다우존스는 0.29% 오른 52,658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2% 오른 26,269선에, S&P 500은 0.38% 상승한 7,572선에 안착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커졌는데요.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전일 폭등했던 SK하이닉스가 9%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밀렸고요. 빅테크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M7 종목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소폭 상승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서버 출시 지연설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젠슨 왕 CEO는 베라 루빈이 이미 생산 중이며 곧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H200의 중국 수출 승인 시 즉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애플은 4%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출시가 가시화됐는데요.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AI 모델을 탑재해 중국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판매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알리바바와 바이두 ADR 역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3%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M과 손잡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애저는 3M의 광학 연결 기술을 도입해 서버 효율을 높일 계획인데요.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은 3%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레오는 남아공 위성 인터넷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요. 헤로텔과 함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광대역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위성 인터넷 시장을 둘러싼 아마존과 스페이스X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1% 넘는 강세 기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브로드컴이 핵심 인공지능 승자이자 엔비디아에 이은 2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디어텍의 TPU 시장 진출이 브로드컴의 지위를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는데요. 맞춤형 반도체에서의 선도적 지위와 강력한 네트워킹 사업을 기반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장중 공모가인 $135 선을 내줬지만 이후 낙폭을 줄였고요. 메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메타 직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이 휴직자와 장애인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메타는 해고 결정은 사람이 했으며 이 소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이 8% 가까이 밀리면서 일라이 릴리가 시총 1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WTI는 1.26% 오른 $80 선에, 브렌트유는 1.31% 상승한 $85 선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된 가운데 이 원유 재고와 PPI를 소화하며 시장은 대체로 차분했는데요. 디젤 등 중간 유분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0.13% 내린 $4,064 선에, 은 선물은 1.69% 하락한 $58 선에 마감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는데요. 다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경계감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지표들이 증시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지아입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발동, 또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발동, 정말 브레이크와 엑셀을 반복해서 밟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체크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6월 PPI 전년 대비 5.5% 상승, 예상치를 하회하다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PPI도 하루 전 발표된 CPI처럼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5.5%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6.2%를 하회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CPI에 이어 PPI까지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데요. 특히 케빈 오시 의장은 Any central bank would be happy to have the data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이런 지표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But my view is these are all imperfect measures of the state of underlying inflation이라고 덧붙이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측정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지표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틀 연속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다만 이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디데이,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인상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또 11시에는 신현송 총재의 기자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 자체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제 전문가의 66% 이상이 이미 금리 인상을 예상한 만큼 이번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오늘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지입니다. 또 최근 신 총재가 창립 기념사와 국회 보고 등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백투백 연속 인상 가능성 얘기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어진 미국발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 수도권 집값과 가계 대출이 증가해서 이를 잡기 위한 점, 또 물가가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까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만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현송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에 오늘장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 반도체 투톱의 구원투수 되나입니다. ASML은 현지 시간 15일에 실적 발표를 했죠. 2분기 순매출 93억 2,600만 유로, 매출 총이익률은 54%를 기록했습니다. 또 기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1등 공시는 설치 장비 관리 부문의 매출 증가였습니다. 특히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 AI 반도체 투자 수요가 아직은 견조한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SMC 역시 13일에 6월 매출액을 발표합니다. 무려 4,426억 8천만 달러로 전월보다는 6.2%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 67.9%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지난 5월 매출액은 4,169억 7,500만 대만 달러였는데요. 종전 이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하반기 AI 수요와 또 실적 전망까지 나올 예정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반도체 1위인 TSMC의 매출이 견조하게 나온다면 피크아웃을 아웃시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체크 포인트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